네, 사회과학책으로는 좀 유명한 책입니다. 한스 로슬링이 주도가 돼서 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고요. 이창신이 옮겼고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팩트 플리스, 저자들이 만든 이 말은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로 사실의 근거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의미합니다. 주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 분야의 석학이며 이 책을 집필하는 중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이 책은 완성되었죠. 원작은 2018년, 한글 번역판은 20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는 10가지의 본능 때문이며 엄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고 생각보다 세상은 괜찮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독서 지식 테스트라는 13가지 문항의 설문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이며 이 책을 풀어가는 시작점입니다. 2017년 14개국의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평균 정답 비율은 13점 중 3점이며 만점은 없고 딱 한 명만 12점이고 제일 정답률이 높은 13번을 제외한다면 빵점이 약 15%에 이른답니다. 침팬지 점수, 즉 찍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4점이기에 인간의 평균 점수는 침팬지보다 못한 셈이죠. 그 13가지 문항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지어낸 말로 자신을 가능성 옹호자라고 지칭합니다. 이유 없이 희망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저자가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으로 비극이 벌어진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상황에는 당연히 큰 위로와 협력이 필요하며 세상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철저한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과반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무섭고 폭력적이며 가망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부정적 세계관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현상에 대한 오해를 부르면서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이라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은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세계에 관한 심각한 무지를 보는 이유를 저자는 10가지의 본능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간극, 부정, 직선, 공포, 크기, 일반화, 운명, 단일 관점, 비난, 다급한 본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며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세상에 대한 무지에 싸우는 저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극 본능. 이 간극 본능은 부자와 빈자 등 양쪽 극단의 두 부류만 나누려는 본능입니다. 이분법인가 보죠? 실제로는 중간이 다수이기 때문에 간극 본능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을 왜곡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이 책을 풀어가는 핵심적 전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물가를 반영한 1인당 1일 소득에 의한 4단계 구분입니다. 1단계는 2달러까지 10억 명, 2단계는 2에서 8달러로 30억 명, 3단계는 8에서 32달러로 20억 명, 4단계는 32달러 이상으로 10억 명의 인구가 속합니다. 평균 비교, 극단 비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등이 간극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부정 본능은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극빈층의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과거의 잘못된 기억, 언론의 자극적인 선별보도, 나쁜데 좋다고 하면 냉정해 보이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정 본능은 자라납니다. 대처 방안은 나쁘지만 나아진다는 생각과 더불어 나쁜 뉴스를 예상하거나 지나온 역사를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기 따위입니다. 직선 본능은 인구 증가 같은 것이 직선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본능입니다. 많은 추세가 직선보다는 S자, 미끄럼틀, 낙타, 혹, 2배 증가 등의 변화를 보이는데 말입니다. 공포 본능은 신체 손상, 감금, 오염 따위에 대한 공포심의 과다한 발현으로 이 역시 세계관을 크게 왜곡시킵니다. 자연재해는 급격한 감소 중이며 1986년 6만 4천여 개의 핵탄두가 지금은 1만 5천여 개로 줄었습니다. 증거를 무시하는 비판적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것도 생겼죠. 공포에 지나치게 주목하면 우리의 힘을 엉뚱한 곳에 써버릴 위험이 큽니다. 위험성을 냉정히 계산하고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공포 본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크기 본능은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곳을 과대평가하여 부족한 자원을 집중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억제 방안은 수의 비교와 함께 비율의 비교를 적당히 사용하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를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질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일반화 본능은 고정관념에 의한 범주화나 일반화의 빈번한 적용으로 올바른 생각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억제 방법은 더 나은 범주를 찾아보고 내가 정한 범주에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죠. 내부의 차이점과 집단 간의 유사점을 찾고 다수에 주의하며 예외 사례나 생생한 사례에 주의하고 내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내 범주에 의문을 품는 방법들입니다.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 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혁신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문화나 백인의 우월함 따위는 대표적 결정론입니다. 억제 방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아프리카의 데이터 등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결정론을 깨부수는 수없이 많은 혁신 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보는 것이죠. 단일 관점 본능은 단편적 혹은 편향된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게 하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일 뿐이며 한두 가지의 수치로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발전을 가늠하는 단 하나의 척도는 있을 수 없죠.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과장하는데 정치인, 언론인, 난민, 외국인 등에게 집중 화살을 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최악의 피부병인 매독을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질병으로,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으로, 독일에서는 프랑스 질병으로,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질병으로,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질병으로 부른다는 우스운 이야기는 비난 본능의 발현입니다. 대책은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으며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 다급한 본능은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성급함에 의한 폐해를 발생시키는 본능을 말합니다. 두려움의 다급함이 더해지면 어리석은 결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책은 흥분이나 초조해서 벗어나 차분해지는 것이며 여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극적 조치를 경계하고 점쟁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말도 무시해야 합니다. 10가지 본능을 살펴보고 분석한 데 이어서 사실 충실성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올바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1. 나라마다 건강과 소득 수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간 수준이라는 사실. 2. 내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3. 내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소득 수준 변화와 함께 이해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오늘날 다른 나라의 삶도 이해하도록. 4.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거의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음을. 5. 과거에는 삶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발전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6. 세상에는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점점 개선되는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하도록. 7. 문화적, 종교적 고정관념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8. 뉴스를 소비하는 법, 스트레스를 받거나 절망하지 않고 극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는 법을. 9. 사람들이 흔히 수치로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를. 10. 세계는 계속 변화해서 살아가는 내내 지식과 세계관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지와 싸우며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위한 저자들의 노력이 가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역시 매우 흥미롭고 그동안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식 내지는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수많은 부침과 굴곡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는 조금씩 진보하고 있죠. 기후변화를 비롯해 자원의 고갈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한 것도 맞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히 지난 시절과 비교하면 분명히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흐름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는 13가지 문항의 설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부터 마지막 질문은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까지입니다. 이 팩트플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적 이슈도 됐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보느냐, 그런 문제이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이런 지적입니다. 어쨌든 이 팩트플리스 역시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말이 맞다고 적극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자료들은, 연구 결과물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많은 반론과 또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사상과 이론은 발전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한스 로슬링이 주도적으로 쓴 Fact of Police, 김영사에서 나온 책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